자, 이런 논란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참여키로 한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금 의원 파견? 이게 본격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에게 의원 꿔주기를 할 때 민주당은 후안무치한 행위다 이렇게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민주당은요,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비례위성정당에 현역 의원 7명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시민당 창당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뭐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묘남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묘남꼼. 우리가 내로남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면 묘수고 남이 하면 꼼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해찬 대표는요, 구호까지 외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이 반칙으로 위장 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방침을 옹호하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례대표 순위를 맨 뒤로 양보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모든 분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이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한테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요, 저기 윤 사무총장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들어갖고 통합당 의원들 저 한국당에 보낼 때 그렇게 비난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에 지금 민주당 현역 보낸다고 하는 거?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헤이, 우리 당은 달라요. 우리 당은요, 의원들에게 탈당을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 사무총장의 이야기인 즉슨 민주당은 자의로 탈당해서 의원들이 저쪽 시민당으로 가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의원들이 그 통합당의 강요에 의해서 한국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최 평론가는 우리 동의가 되세요? 그럼 강요한 걸 봤습니까? 저 윤호중 사무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그 통합당 의원들 한국당으로 가라 그럴 때 그걸 강요한 걸 봤습니까? 저는 저거야말로 진짜 저건 내로남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하면 고발했습니다. 의원 꼬주기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그럼 저분들은 고발을 취하지 않으면 저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럼 바로 검찰에 가서 자수라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이번 묘수라고 했는데 바둑 경우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묘수 3번이면 바둑을 망친다고. 묘수 3번이면 바둑을 망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 바둑 경우에. 꼼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묘수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돈이다, 우리가 종갓집이다, 뭐 등등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의원 꿔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하여튼 민주당은 이렇게 했던 통합당에 대한 한국당 창당에 대한 쓰레기라고 얘기했던 점을 저는 제가 보기에 그대로 이번 총선에서 돌려받을 것이다. 오히려 한술 더 뜨는 행태. 지금은 1중대가 아니라 2중대까지 만드는 이른바 열린 민주당까지 만드는 저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저는 여기서 올바른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이 뭐 본인들이 하면 묘수고 우리는 뭐 자발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망쳐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유권자들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비난이나 비판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또 이런 행태를 해놓고 이 말이 결국엔 도돌이표가 돼서 본인들한테 돌아오잖아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선관위에서 자유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왜 제대로 재단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참 아쉽고 결국에는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이 잠탈되는 결과를 정치권이 초래한 것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장 소장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난해 연말에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배제된 가운데 4+1 연합체인가요? 거기서 선거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일단 그렇게 첫 단추를 어떻게 보면 잘못 꿰은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의 문제가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이 통과가 됐어요. 어찌 됐건. 그리고 나서 지금 통합당이
비례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더불어 시민당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선거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의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책임이 크죠. 그리고 민주당은 거짓말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저런 비례정당 만드는 게요, 선거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우리 선거법 통과되면 우린 무조건 비례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의석수의 불리함을 딛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분 없는 그러한 가짜 위성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정치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은요, 거짓말을 해서 만든 정당이고, 예. 미래통합당이 만든 정당은 자기네들 만들겠다고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러한 논란은 좀 잦아들고 예. 얼마나 좋은 후보를 추천했는지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자, 김 기자, 이재명 지사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요, 경기 도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 재난소득을 발표했습니다. 그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경기 도민들은 10만 원씩 받게 된 건데, 그런데 반발을 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장덕천 부천시장이 아하. 아니 소상공인들에게 400만 원씩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주는 게 낫지 뭔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10만 원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부천은 지원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아니 단체장이 어허. 반대하는데 굳이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은 예, 뭐 예. 결과는 달라졌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니 이재명 시장의 돈도 아닌데 지원금을 가지고 뭔가 세금인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안 준다. 어. 이렇게 줄 세우기 하는 건 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렇게 이제 장덕천 부천시장이 얘기를 했다가 이재명 지사가 그래요? 그럼 부천 시민들 받지 마세요. 안 줄게요. 이러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어요. 내가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네요. 내가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 화답했습니다. 뭐라고? 아하, 반대를 처리한다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부천시장이 입장 바꿔 다른 승객과 함께 가겠다니 함께 가겠소이다. 부천 시민들에게도 10만 원씩 줄게요. 이렇게 된 것이죠. 최평론가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아주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두 가지 계산한 거예요. 협박을 하면은 어쨌든 이쪽에서 먹힐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부천시장은 만일 부천 시민들이 못 받게 되면 저 비난 때문이라도 부천시장이 물러설 것이다라는 사전에 면밀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정말 논란이 큰 정책입니다. 이걸 두고 잘했다 못했다 이거 불효불급하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냈다고 바로 무시합니까? 그리고 여기 83만이라는 도민은 경기도민 아닙니까? 부천 시민이 83만 명. 그렇죠. 여기 경기도민 아니에요? 부천 경기도민. 시민으로서 그냥 바로 끝나는 사람들입니까? 경기도민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적 발의는 어디다 두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저 모렴치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심지어 부총리조차도 예산 전문가잖아요, 부총리가. 그런데 이 부총리조차도 지금 이렇게 특정하게 타겟팅 되지 않은 이 예산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약간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냈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 도를 넘는 행동이죠. 저거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군사정부 시절 그 발언은 조금 과한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최평론가께서. 이제 뭐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셨고. 잡겠습니다.